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출발합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서는 금융과 은행 업종에 대해서 다뤄드린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 이런 말이 있듯이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살아나는 시기인데다가 최근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이 은행주와 금융주에 대한 매력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바로 KB금융이었습니다. 이 구역의 대표는 나야 나인데 정말 은행 업종의 대표는 KB금융일지 궁금한데요. 일단 자세한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은행 업종,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 업종을 위주로 좀 살펴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은행, 보험, 증권사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금리 인상의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 섹터 중에서는 은행주가 그래도 수혜가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금융인데요. 11월 22일 대신증권과 IK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23일 함께 보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작전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3월 23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3월 23일을 세로줄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도를 보니까 짧게 15%, 조금 길게도 고점까지 15% 정도의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었던 구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월 23일 시가 기준으로 51,900원, 52,000원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릴 때에는 업종 프리미엄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연말 배당락 시즌까지는 추세상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한 섹터가 은행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리고 추세를 말씀을 드릴 때에 이러한 추세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이렇게 추세 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리고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이야기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툴로서 참고 보조지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늘 이렇게 그리는 모습까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박스권에서는 이렇게 되돌림 자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뭔가 수익률 극대화 라인으로서 되돌림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국내 시장의 오미크론 여파로 인해서 전 업종이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부에 좀 다다랐습니다. 조금 차트를 최근으로 돌려보면 바닥권으로 본다면 51,000원 언저리, 그리고 다시 54,000원 언저리, 그리고 되돌림 자리는 6만원 언저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대응이 할 자리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은행 업종에는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중간 배당, 분기 배당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신다면 오늘 리포트 제목은 이 구역의 대표는 나야 나라고 정했고 지난 3월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업종 대표주의 프리미엄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은행주 중에서 KB금융 추세 하단에서는 관심 가져볼 만한 위치가 되었다라는 말씀 짧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의 업종 대표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그 섹터를 대표하는 주도주를 사는 것이 조금 더 투자자들이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KB금융 워낙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왜 하필 많은 은행 업종들, 은행 관련 종목들 중에서 KB금융인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앞서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말씀은 미리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세 박스권 하단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차트상 저위험 구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3분기 연속 견조한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21년도 올해 연간이익은 4조 3천억 원 가량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26% 성장이 전망되는 수치가 4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 업종이고 내년도에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호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이 좋으면 거기에 대한 배당이나 주주 친화 정책도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함께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겠다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요.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7% 이상 상회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예금 또한 317조 9천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핵심 예금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속하고 있다. 핵심 예금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분기 2.3% 증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4.9%, 5%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핵심 예금의 증가는 마진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고 자산의 성장까지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모든 것들을 토탈 종합했을 때 순이자 이익의 증가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순이자 이익이 3분기에 2조 8,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직전 분기 대비는 3.5%의 성장,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16%의 순이자 이익 성장이 보였던 3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은행업종뿐만 아니라 비이자 이익 부문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있었을까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이자 이익 부문도 1조 원에 육박하는 3분기 성과를 내었습니다. 9,110억 원으로서 직전 분기 대비 5% 이상의 비이자 이익 성장이 있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15.5%의 성장을 좀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증권 쪽에서는 1,690억 원의 이익을 좀 보았습니다. 거래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이익 개선이 달성되었던 증권 부분이었고요. IPO가 많았던 부분도 한 몫을 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보험 업종으로 본다면 1,260억 원의 이익을 거두었는데요. 직전 분기 대비 70% 이상의 성장,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96%의 성장을 좀 보였습니다. 보험업 부분의 성장이 조금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자동차 보험 손해율 하락, 그리고 유가증권 매각이익 차익이 반영돼서 호실적이 3분기에 이렇게 잡혔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는 카드나 저축은행 등 전반적인 전 분기 대비 순이익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 KB금융이다라는 것들을 보았을 때는 은행업, 순예금, 그리고 예금 이익, 핵심 예금의 증가, 비이익 부분, 비이자 부분, 증권이나 보험, 그리고 카드나 저축은행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익 체력,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먼저 모멘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B금융에 대한 모멘텀까지 체크해 보면 좋을 텐데 어떤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KB금융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이 기업을 바라보았을 때 주가 상승을 가져올 만한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가를 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역의 대표는 나야 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역의 대표 중에서도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이 상승하고 있고요. 주주 친화 정책이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중간 배당을 주당 750원을 실시했습니다. 신한지주나 다른 기업들은 분기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실시를 했던 모습들이 좀 있는데요. KB금융은 중간 배당을 750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20%의 배당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배당 성향을 본다면 17년도 23%,
18년도 25%, 19년도 26%, 지난해는 20%로 좀 축소가 되는가 싶더니 21년도 최소 19년도 정도로 배당 성향을 26% 정도로 감안을 한다면 올해 총 2,8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중간 배당으로 약 750원이 지급이 되었고 기말 배당으로는 2,050원 정도가 배당금으로 책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아직 있습니다. 배당 증가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은행업 전반에 좀 있기 때문에 KB금융도 탄탄한 이익 체력, 재무 건전성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강화된 주주 친화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업종 대표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은행주 중에서는 업종 대표주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업종 대표주에 대한 부분들, 이 구역의 대표는 나다라는 것들이 이미 차트, 주가에도 선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주가가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고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잘 그려져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너무 무리하거나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 추세 저점에 따라서 이 부분은 트레이딩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보시면서 이 추세 저점에서는 매수와 추세 고점에서는 매도를 좀 반복하는 모습들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고 최근 수급들을 본다면 기관과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는 차익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물량들이 외국인들이 다 쓸어 담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단기 성향을 보이는 금융 투자도 전일 1조 원 가까운 순 매수를 기록해 주었다라는 모습들을 좀 본다면 KB금융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가담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상 저점에서는 매수, 용기를 내고 추세상 고점에서는 주의, 매도를 할 수 있는 모습까지도 좀 본다면 KB금융이 단기적으로도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든든한 모습 중에 하나는 재무 건전성에서 재무 건전성, 자산 건전성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계열사에 있어서 이자 부문과 비이자 부문, 은행과 비은행 모든 면에 있어서 실적의 개선세가 현재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는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한국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내년 1분기에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시그널이 좀 주어진 만큼 전 계열사에 있어서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수선한 증시 분위기 속에서 믿을 만한 섹터, 업종이라고 한다면 은행 업종을 좀 말씀을 월요일 시장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종목으로 KB금융 종목 리포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